자, 그러면 여러분들 교재 329페이지 봐보죠. 자, 329페이지 보시면은 1번에 양도차익 산정 방법에서요. 동그라미 1번 일반적인 경우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을 실거래가액에 따를 때는 취득가액도 실거래가액에 따르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를 때는 취득가액도 뭐에 따른다? 기준시가에 따른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실거래 기준시가예요. 대신 가로 안에 실거래가 가로 안에 보시면은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나와 있고요. 취득가액은 매매사례, 감정, 환산가액까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쭉 내려와서 2번에 자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 산정에서요. 양가를 1번 실거래가액으로 간다. 그래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 당시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에 따른다. 아시겠죠? 네, 2번에 양가를 2번에 예외 실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다. 그때는 자 두 번째 줄에요. 양도 당시 또는 취득 당시 실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의 추계 방법을 어떻게 적용한다? 순차적으로 적용한다. 해서 다음 장에 넘겨보시면은 추계 순서가 나와 있을 거예요. 나와 있죠? 예. 그때 매매 사례가액은 자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몇 개월 이내였거든요? 3개월 이내일 거고 감정가액도 3개월 이내일 거 맞죠? 네. 그 다음에 이제 환산 취득가액 나와 있고 기준시가 나와 있고요. 자, 그때 3번에 양도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느냐? 원칙. 당연히 무슨 금액으로 계산한다? 실거래가액. 자, 그래서 실질 거래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에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으로서 양도 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무슨 금액을 말한다? 총 수익금액에 해당한다. 총 수익금액에 해당한다. 네, 그 정도만 보시면 되고요. 오른쪽에 양가로 1번에 실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또 나와 있네요. 매감기 순서대로.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필요경비 4번에 필요경비에서 양가로 1번에 취득가액을 실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 취득가액을 실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에 필요경비는 해당 실질 거래가액에 자,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비를 합한 금액으로 간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취득가액을 뭘로 계산했을 때 실거래가로 계산하면 그 실거래가액의 자본적 지출과 무슨 비용을 양도비를 합친 금액으로 간다. 예. 그때 취득가액, 실거래가액이란 어떤 금액을 말하느냐? 실거래가액이란 자산 취득에 든 실질 거래가액을 말한다. 여기서 취득에 든 실질 거래가액은 다음의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가는데 이 경우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돼요. 그래서 일단 취득원가 들어가고요. 그래서 취득원가라는 것은 기업본에 보시면은 타인으로부터 매입했다 매매죠. 그러면은 그 매입가액에 취득세나 등록세, 기타 부대비용 포함해서요. 그 다음에 니은번에 제조나 생산, 건설, 즉 다시 말해서 신축이겠죠. 그때는 원재료비 어쩌고 저쩌고 쭉 나와 있죠. 이게 신축원가라고 보시면 돼요. 예. 그 다음에 뭐 디귿번은 그냥 보시면 되고 참고고요. 니을번 보세요. 상속이나 증여로 받았다. 그때는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에 대한 실거래가액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상속 개시일 또는 증여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에 의해서 뭐한 금액을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 실거래가액으로 본다. 아셨죠? 자, 그리고 이 금액 외에 자, 그래서 거래금액이나 신축원가, 평가액 등으로 가는데 이 금액 외에 취득하고 관련된 비용들 다 포함한다 그랬죠? 그래서 다음 장에 넘겨보시면 동그라미 2번에 이자 상당액 이러한 금액들. 그래서 당사자 간 약정에 의한 대금 지급 방법에 따라 취득원가의 이자 상당액을 가산하여 거래가액을 확정하는 경우 그 이자 상당액은 어디에 포함한다? 취득원가에 포함해라. 대신 그 밑에 참고하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요. 똑같은 이자 중에서 지급기일의 지연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이자가 있어요. 네, 요건 원가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즉 취득가액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지연이자. 그래서 약정에 의한 이자는 취득가액에 포함하지만 지연이자는 포함하지 않는다. 네. 또 동그라미 3번에 나와 있는 것처럼요. 소송비용이나 화해비용 있죠? 네, 소송비용이나 화해비용도 포함합니다. 뭐하기 위해서 들어간 비용이라면 취득하기 위해서. 근데 그 밑에 참고하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요. 각 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에 산입된 소송비용이나 화해비용 있죠? 이건 자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해서 그 소유권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 화해비용 등의 금액 여기까지만 나왔으면 포함해야 돼요. 근데 그 뒤에 지출한 연도에 각 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은 취득원가에서 뭐한다? 제외한다. 네. 무슨 말이냐면은 이중공제를 방지하기 위해서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즉 다시 말해서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말이에요. 자, 이때 내가 지금 2억 주고 사면서요. 이걸 샀는데 이 건물을 예를 들어서 건물을 하나 샀다고 치죠. 그래서 이 건물을 통해서 무엇을 했었느냐면 사업을 했어요. 이 건물을 가지고 그때 2억 원짜리를 샀을 때 다른 사람 제3자가 나타나서 소유권 분쟁 소송을 제기를 합니다. 이거 내 거다. 그래서 소송을 걸었어요. 그 소송에서 이겨가지고 내가 2억 주고 산 거예요, 이걸. 그때 소송 비용은 따로,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한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판결이 나왔다면, 매수인이 예를 들어서 2천만 원의 소송 비용을 부담을 했다고 치죠. 그러면은 2억 원짜리를 사기 위해서 실제로 들어간 돈은 얼마예요? 2억 2천이 될 거 아니에요. 2억 2천이 되겠죠. 그러면은 나중에 5억에 양도했을 때는 5억에서 얼마 빼야 되는데? 2억 2천을 빼야 되는데, 중간에 사업을 하다 보니까, 사업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 돼요. 근데 사업소득을 계산할 때는요, 똑같아요. 수익금액에서 뭘 빼도록 되어 있느냐면 경비를 빼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소득을 계산해서 이 금액 가지고 세금을 계산하면 되는데 얘는 원래 이때 와서 경비 처리가 돼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요 2천만 원은 원래 들어갈 돈이에요? 안 들어갈 돈이에요? 안 들어갔어도 될 돈이었잖아요. 근데 소송 때문에 들어간 돈이죠. 이게 언제 지출이 됐느냐? 취득했을 때 지출이 됐는데 양도할 때 경비 처리가 된다 그러면 한참 기다렸다가 경비 처리가 되죠. 그러니까 이때 이미 내 호주머니에서는 나갔는데 비용 처리는 안 된다고요. 너무 억울하다 이거예요. 돈이 없는데 비용 처리가 안 되니까. 그래서 얘는 건물값이잖아요. 건물은 그대로 나한테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있으니까 얘가 팔렸을 때 비용 처리하는 게 맞아요. 근데 이 돈만큼은 나한테는요. 지금 당장 돈이 나갔죠. 나갔는데도 이때 와서 비용 처리하면 8년 후에 비용 처리가 되는 거잖아요. 너무 길다 그래서 얘는 이때 와서 비용 처리해도 좋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때 와서 비용 처리했으면은 여기는 들어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죠. 그래서 다른 소득금액 계산할 때 아시겠어요? 지출한 연도에 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에 산입을 시켰다면 이중으로 이때 와서 또 경비로 넣으면은요 이중 경비죠. 그래서 안 된다 그 이야기예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현재 가치 할인 차금도 포함해야 됩니다. 현재 가치 할인 차금도. 그래서 사업자가 자산을 장기 할부 조건으로 매입하는 경우, 자 장기 할부 조건이